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무패 24회차에 들어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K리그 1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승무패 23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금액이 24회차로 2월이 됐습니다. 승무패 23회차에서는 풋볼살롱은 멤버십 회원분들에게만 최종픽을 공유를 드렸는데 멤버십 킹 등급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조합픽이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최대 이변 결과였던 K리그2 경기 충남 아산의 승리와 J리그 후쿠오카 승리가 적중이 되면서 이변 결과가 다수 적중이 됐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 것 같습니다. 최근에 풋볼살롱 같은 경우에는 축구 승무패 20회차와 21회차에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렸던 최종픽이 4등의 연속 적중이 됐습니다. 22회차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 10개가 적중이 됐고 직전 23회차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쉽게 적중에는 실패를 했지만 최대 이변 결과가 연속으로 적중이 되면서 좋은 적중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승무패 추가 독식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풋볼살롱은 매 회차마다 축구 프로토에서도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연속으로 고배당 적중픽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멤버십을 새롭게 가입을 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고배당 적중픽은 프로토 승부식 33회차에서 44.1배당에 나쁘지 않은 고배당 적중이 된 픽이고 이어서 38.7배당, 32.8배당, 35.9배당이라는 굉장히 높은 배당의 적중픽이 연이어서 나오면서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축구토토 승무패뿐만 아니라 프로토에서도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최대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제야의 고수분들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 및 교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멤버십 카페에 공유를 해주신 99.7배당이라는 굉장히 높은 고배당 적중픽 내용입니다. 이렇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픽을 올려주고 계시고 실제 이렇게 회원분들이 올려주신 공유픽을 바탕으로 많은 다른 멤버십 회원분들도 프로토에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집단지성을 활용을 해서 프로토에서 적중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도 풋볼살롱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시면 풋볼살롱 멤버십 카페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가입 방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 유튜브 채널에 들어오시면 상단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간단하게 멤버십 가입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승무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인천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순위가 고공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직전 수원FC 원정에서도 2대2 극장 무승부를 거두면서 5경기 1승 3무 1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 패배가 딱 1패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공수 밸런스가 안정감을 찾으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인천이고 이 조성환 감독 체제에서 좋은 조직력뿐만 아니라 영입생 미드필더인 이명주 선수를 축으로 굉장히 중원 밸런스도 좋아진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은 전북과의 상대 전적에서 3승 11무 13패로 열세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난 시즌에는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수비수 강민수 선수가 퇴장 징계를 결장하는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결장자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격수 무고사 선수가 무려 6경기 연속골 상승세를 타면서 득점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실점 역시 K리그에서 두 번째로 적은 팀이 인천이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안정감 있는 전력을 갖춘 것이 인천이고, 전북 같은 경우에는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극장골을 내주고 또다시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그나마 원정 경기에서 올 시즌 3승 1무 1패로 홈에서의 1승 2무 2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전북으로서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드필더 백승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최근에 결장 중이고, 주전 골키퍼 송봉근 선수 역시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이 공수에 걸쳐서 전력 누수가 있는 것이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수 송민규 선수가 직전 서울전에서 벤치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측면에 송민규 선수가 들어온다면 측면 공격력 강화가 예상이 되는 전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열세가 있는 것이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에 인천의 기세를 고려하면 이변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최근 탄탄한 수비력은 물론 이명주, 여름을 축으로 한 중원, 여기에 최전방 무고사 선수의 절정의 골 감각, 골 결정력까지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북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술보다는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문제이고, 아챔 병행에 따른 체력 누수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북이 올 시즌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은 점과 상대전적 면에서 인천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점은 전북의 승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K리그 데이터 포털에서 취합을 한 통계인데, 이 공동볼 경합 상황에서 인천이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인천이 제공권이 상당히 좋다는 점인데, 전북 같은 경우에는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 최전방의 구스타보를 바라보는 단순한 크로스 패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인천을 상대로도 단조로운 크로스 패턴에 의존을 한다면 공중볼 경합, 제공권의 강점이 있는 인천 수비를 뚫어내는 데는 상당히 고전할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8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서울과 수원FC의 경기인데, FC 서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원FC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 서울이 직전 전북 원정에서 극장골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올 시즌 무승부가 상당히 많습니다. 벌써 5무를 캤기 때문에 K리그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것이 FC 서울이고, 그래도 수원FC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는 확실히 압도적인 우위가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수비수 오스마루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오스마루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지고, 주전 미드필더 고요한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중이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미드필더인 황인범 선수가 직전 전북전에서 K리그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황인범 선수의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상무에서 전역을 한 공격수 박동진 선수가 전북전에서 동점골을 넣으면서 존재감을 과시를 했기 때문에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을 더해줄 수 있다면, 최근에 나상호, 조영욱 선수가 주춤하는 가운데 이 박동진 선수가 활약을 해주는 것이 FC 서울의 빈공을 해결해줄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승우 선수가 살아나면서 인천과의 홈경기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2대1로 리드를 하다가 극장골을 내주고 무승부에 그쳤는데, 올 시즌 공격력은 여전히 준수하지만 수비력이 조금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점이 무려 17골로 최다 실점 2등을 달릴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데, 그나마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이 줄어드는 면이 있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1승 1무 4패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승우 선수가 홈 경기 4경기에서 전 경기 득점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원정에서 득점이 없는 것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핵심 플레이메이커 무릴로 선수가 부상으로 최근 빠져 있기 때문에 라스 선수까지 최근에 골 감각이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와 이승우 선수가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과 이승우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지만 수원FC가 공격력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홈팀 FC서울이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와 공격수 박동진 효과를 볼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중원에서 기성용 선수의 체력 부담과 역할이 가중되는 약점이 있었는데, 직전 전북전에서 미드필더 황인범 선수가 존재감을 보여주면서 기성용 선수의 어깨를 한층 더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서울의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최전방 공격 쪽에서 박동진 선수가 전북전에서 골맛을 보면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박동진은 지난 시즌 상무에서 무려 9골을 넣었던 선수이고, 이 별명이 미친 개일 정도로 굉장히 성격이 다혈질적인 부분이 있지만 그만큼 경기 내적으로 저돌적인 이 움직임과 파이팅이 넘치는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승우, 김승준을 활용한 측면 역습이 날카로운데, 문제는 원정에서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승우 선수가 이번 회차 승무패에 들어온 맨유의 호날두,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처럼 홈팬들 앞에서는 강한 면모가 있지만 실제 홈경기에서 4골을 넣고 있는 가운데 원정에서는 아직까지 득점이 없기 때문에 이승우 선수가 또다시 원정에서 침묵을 하게 된다면 수원FC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수원FC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는 약점도 변수라고 보여지고, 물론 원정에서는 실점이 줄어드는 수원이지만 FC서울이 중원에서 황인범과 기성용이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공격 쪽에서 측면에 조영욱, 나상호 혹은 강상진이 활기를 불어 넣어주면서 최전방에서 박동진이 마무리까지 해준다면 충분히 홈에서 서울이 승리를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원의 경우에는 최전방의 장신 공격수 김현 선수가 최근 나쁘지 않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 FC서울 같은 경우에는 수비수 오스마르 선수가 이번 경기에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수원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원의 공격수 라스 선수가 최근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은 리스크라고 보여지지만, 안익수 감독 체제에서 FC서울이 수비 뒷공간 노출이라는 확연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승우, 김승준을 활용한 역습의 강점이 있는 수원FC가 역습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수원FC의 승리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FC서울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제주와 김천 상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성남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2승 2무 1패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홈경기에서 올 시즌 1승 3무 2패로 굉장히 원정보다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상무와의 상대전 정면에서는 7승 5무 7패로 굉장히 팽팽한 모습이 있습니다. 미드필더 구자철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을 제외하면 결장자가 없는 제주이고, 최근에 외국인 측면 자원인 제르스와 링 선수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제주의 공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민규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서 시즌 초반에는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어시스트를 통해서 골 감각을 끌어올린 가운데 최근에는 득점까지 꾸준히 넣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강원과의 홈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마찬가지로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김천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주전 골키퍼 구성윤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골문이 조금은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조규성 선수가 5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인천의 무고사와 득점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영재, 고승범이 구축을 하는 국가대표급 중원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것이 김천인데, 공격수 권창훈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이 조금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조규성 선수의 어깨가 공격에서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공수에 걸쳐서 상당히 팽팽한 전력의 두 팀의 맞대결이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가 가장 당기지 않나 싶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용병 측면 자원인 제르소, 조나탄 링의 컨디션이 좋은 가운데 최전방의 주민규 선수 역시 이 좋은 골 감각과 어시스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천 같은 경우에도 공격수 조규성이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중원에서 고승범, 이영재가 원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도 양팀이 나란히 실점이 9골로 최소 실점 3위를 달릴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올 시즌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고 김천은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양팀 모두 홈과 원정에서 유불리가 크게 갈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패턴적으로 봤을 때 김천이 올 시즌 리그 2연승이 없었기 때문에 사이좋게 무승부로 패턴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제주의 경우에는 남기일 감독 체제에서 원체 활동량과 역동성을 강조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이 주중 주말로 이어지는 연이은 일정에서는 기동력이 조금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종합해서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상당히 팽팽한 승부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포항과 성남의 경기인데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5경기 3승 2무 FA컵까지 포함하면은 이 패배가 없는데 대구와의 홈 경기에서는 아쉽게 극장골을 내주고 1대1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홈에서 1승 2무 0패, 원정에서 3승 2무 2패로 최근에 무승부가 조금 늘어나는 흐름이 있는데 상대 전적 면에서도 지난 시즌에 1승 3패로 성남에게 열세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공격수 허영준 선수가 가장 많은 5골을 넣어주고 있었는데 부상 여파로 대구전에 결장이 됐고 주전 수비수 그랜트 선수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완델손, 김승대, 공격자원 역시 컨디션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포항이 또다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드필더 고영준 선수가 직전 대구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에이스 임상엽 선수가 5경기 무득점 침체이기 때문에 또다시 허용준이 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임상엽까지 침묵을 하게 된다면 포항이 또다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제주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2 패배를 당했는데 올 시즌 꼴찌를 달리면서 공격도 꼴찌, 수비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공격수 뮬리치 선수가 리그 9경기 2골이 그치고 있고 포항에서 데리고 온 팔라시오스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성남 이적 후에 득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올 시즌 유일한 승리가 원정 경기 승리였다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공격력 역시 원정에서 보다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비수 마상훈과 곽광선이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고 베테랑 미드필더 이종성이 중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성남 역시 중원과 수비 쪽에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포항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현재 구매율이 너무 포항 쪽으로 몰린 감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 포항의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가 않은데 선제골 이후에 추가 득점이나 쐐기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 대구전에서도 극장골을 허용하고 1대1 무승부에 그친 포항이고 포항의 최다 득점자인 허용준 선수가 최근 부상 여파로 결장이 되고 있고 여기에 에이스 임상엽이 5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격수 김승대, 외국인 공격수 완델손까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포항이 또다시 골 결정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성남 같은 경우에는 더 최악의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실점 1위, 이 공격력도 꼴찌이기 때문에 공수 모두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남의 주전 수비수 권한규 선수가 다름 아닌 지난 시즌까지 포항에서 활약을 했던 선수이고 공격수 팔라시오스 역시 포항 출신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남에게 강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포항 선수들이 이 두 선수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포항 역시 이 두 선수를 공략함에 있어서 수월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포항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그랜트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때문에 만약 이번 경기도 그랜트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포항이 수비와 세트피스 상황에서 제공권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남의 이 장신 공격수인 뮬리치를 제어함에 있어서 애를 먹을 수도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최근 포항의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공격 자원들의 부상 및 컨디션 저하, 여기에 구매율이 너무 몰린 점 등을 고려를 한다면 최대치로 무승부 정도를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1번 경기는 포항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과감하게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레스터와 에버튼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 확률은 0%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릴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AS 로마와의 컨퍼런스 리그 4강 원정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결승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최근에 5경기 3무 2패 하락세에 빠진 것이 레스터인데,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래도 리그 경기에서는 홈에서 8승 3무 4패로 원정에서의 3승 5무 9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강점이 있는 것이 레스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에버튼과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맞대결이 2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면이 있고, 미드필더 은디지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 이탈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트피스 실점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레스터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레스터에게 웃어주는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 성적이 6승 2무 5패인데, 그 다음 경기가 홈에서 펼쳐진 경기에서는 4승을 거뒀던 레스터이기 때문에 통계적인 부분에서는 레스터가 쉽게 홈에서 패할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연이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 일정을 소화를 하면서 체력적인 열세가 있는 것이 레스터의 최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첼시와의 홈 경기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살렸습니다. 최근에 5경기 2승 1무 2패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리그 4경기에서 2승 1무 1패를 거두면서 승점을 꾸준하게 쌓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승점을 가져올 수 있다면 에버튼이 1부 리그 잔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프리미어리그 원정 성적이 꼴찌인 것이 바로 에버튼인데, 원정에서 1승 3무 12패로 승리가 단 1승밖에 없는 원정 고자 면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로 떠오른 것이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가 최근에 3경기 2골로 에이스 면모다운 활약을 해주고 있었는데, 첼시전에서 후반 막판에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물론 보도를 찾아보니까 히샬리송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에버튼이 히샬리송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리즈, 번리와 강등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인데, 리즈, 번리와 승점이 2점 차가 나고 있고, 이 리즈, 번리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면에서는 에버튼이 그래도 할 만한 요소가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에버튼의 핵심 공격수 히샬리송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직전 첼시전에서 후반 35분 교체 아웃이 된 히샬리송인데,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지만, 현지 언론의 보도를 종합해봤을 때 분위기상으로는 출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에버튼이 홈에서 첼시를 꺾으면서 강등권 탈출의 희망을 살렸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꼴찌가 바로 에버튼이기 때문에 원정 에버튼을 무작정 믿기에는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직전 AS 로마 원정에서 패하면서 이 컨퍼런스 리그 결승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의욕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는 경기이고,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유로파리그 티켓 경쟁을 펼치기에는 승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는 확실히 에버튼보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레스터의 경우에는 올 시즌 유럽 대항전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가 홈 경기였을 때 4승 전승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이 레스터이고,
레스터의 떨어지는 동기부여와 체력적인 열세를 고려했을 때 에버튼의 승리 구미도 당기지만 에버튼의 원정고자 면모와 히샬리송 선수의 출전 여부 불투명 변수를 고려하면 무승부가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두 차례 맞대결 모두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3연속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이 레스터로서는 최대 약점이 세트피스 수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에버튼의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 득점이 6골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레스터의 수비를 뚫는데 에버튼이 의외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무승부가 구매율이 가장 낮은 메리트까지 포함을 한다면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노리치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면서 이변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됐지만 제가 무승부 이변까지 노리는 이유는 웨스트햄이 직전 프랑크푸르트와의 컨퍼런스 리그 4강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결승행이 좌절이 됐습니다. 크레스웰이라는 수비수가 일찌감치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무엇을 해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패배를 당했다는 점에서 의욕 자체가 한풀 꺾여있는 웨스트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프리미어리그 순위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맨유와의 6위 경쟁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린 5위 경쟁까지는 굉장히 힘들다는 점에서 웨스트햄이 동기부여가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4연패 하락세에 빠진 웨스트햄이고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데다가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EPL 성적이 상당히 좋지가 못합니다. 3승 2무 6패를 보여주고 있는데 유로파리그 다음에 치러진 리그 경기가 원정 경기였을 때는 1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노리치 원정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리스크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웨스트햄 같은 경우에는 장기 부상자인 오그본나라는 수비수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부상 자원은 없지만 최근에 연이어서 유로파리그를 병행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주전 자원들의 체력 소모가 상당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누가 봐도 2부 리그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승리로 몰리고 있지만 상당히 구린내가 많이 나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웨스트햄은 직전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패배를 당하면서 유로파리그 결승행이 좌절이 됐는데 더욱이 수비수 크레스웰이 전반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하면서 체력은 체력대로 소진하고 굉장히 허무하게 결승 진출이 좌절된 부분이 있습니다. 웨스트햄으로서는 최근에 현재 사실상 리그에서 유로파리그 순위 경쟁이 끝났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준결승에 집중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결승 진출이 허무하게 좌절이 됐기 때문에 선수들의 상심과 동기부여가 굉장히 꺾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헤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인디펜던트라는 언론의 헤드라인인데 딘 스미스 노리치 감독이 이미 다음 시즌 2부 리그에서 다시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로 올라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노리치 같은 경우에는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에서 감독을 교체하지 않고 현재 감독을 맡고 있는 딘 스미스 체제에서 2부 리그 우승을 노리겠다는 것인데 그 말인즉슨 이 홈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상대로 다음 시즌 2부 리그에서 중용을 할 옥석 가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홈에서 유종의미 의미와 함께 노리치 선수들이 의외로 의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웨스트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선수층이 두터운 팀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 연이은 유로파리그 병행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굉장히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웨스트햄이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에서 원정 경기였을 때 1무 3패로 승리가 없었고 만약에 웨스트햄의 모예스 감독이 이미 프리미어리그 순위 경쟁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꺾인 상황에서 이 주전 자원들의 체력 안배를 위해 로테이션을 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노리치에게도 충분히 승점 획득의 기회가 있을 것 같은 매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13번 경기는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가져가면서 의외의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맨시티와 뉴캐슬의 경기인데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4강 원정 경기에서 충격적인 역전패를 당하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이 됐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버풀과의 치열한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쟁만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 뉴캐슬전에 사활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레즈, 제주스, 데브라이너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은 여전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 뉴캐슬보다 앞서는 맨시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리그 경기에서 맨시티가 5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부분이 있는데 이 4무 중에서 2무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사우스햄튼,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충분히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노릴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수비수 스톤스 선수를 제외하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뉴캐슬보다 오히려 나은 면이 있는 것이 맨시티이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0대1로 아쉽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동기부여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그래도 남은 경기에서 승점을 쌓을 경우에는 최대 순위를 8위까지 끌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뉴캐슬 역시 승점 획득에 대한 동기부여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고 이 장기 부상자인 윌슨, 트리피어를 제외하면은 최근에 주전으로 나섰던 자원들은 100% 출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만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미드필더 기마랑이스 선수와 공격수 조엘링턴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이 뉴캐슬이고, 이 맨시티와의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0대4로 대패를 당했었는데 당시에도 지금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었던 에디아우 감독이 부임한 이후였는데 당시에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기마랑이스 같은 핵심 자원들을 영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더 경기력적으로 뉴캐슬이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이미 챔피언스 리그를 탈락한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뉴캐슬이 에디아우 감독 체제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확실히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떨어지고 지난 12월 맨시티와의 홈 경기에서 뉴캐슬이 0대4로 대패를 당했을 때도 현재 뉴캐슬을 이끌고 있는 에디아우 감독이 부임한 이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뉴캐슬이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영입생들이 적응을 마친 상황이라는 점에서 경기력적으로는 뉴캐슬이 향상된 부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1부 리그 잔류를 확정한 뉴캐슬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는 상황이고 직전 홈 경기에서도 리버풀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에 맨시티의 충격적인 챔피언스리그 탈락과 체력 저하까지 고려를 한다면 이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맨시티가 챔피언스 리그 경기 다음에 치른 EPL 리그 경기에서 5승 4무 1패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4무 중에서 2무가 리버풀전이었는데 나머지 2무는 사우스햄튼,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이 중하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캤던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뉴캐슬을 상대로 무승부로 덜미가 잡힐 만한 매치라고도 생각이 되기 때문에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부패 24회차 현미경 분석 2부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부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